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위 First Order Transition에 대한 란다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림 10.20으로 잘 설명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란다우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란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마이크로스코픽 디테일이 아니라 이제 그것의 대칙성 등에 기반을 해서 상전이를 이해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배운 이론 중에 이제 FIFO theory라는 게 있었어요. 자, FIFO theory는 프리 에너지를 내가 이 오더 파라미터 m과 온도의 함수로 쓸 때 대칭성을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FIFO theory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쓰는 게 이제 FIFO theory였어요. 그리고 이 FIFO theory에서의 그 기본 가정은 뭐냐면은 A4는 물론 이제 온도에도 의존할 수 있지만 그냥 온도의 의존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양수다. 자, 이런 이제 가정이 FIFO theory고, 그러면 자, 우리가 실제 이제 이게 어떤 가상의 m일 때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 이런 거니까, 실제 프리 에너지는 이제 이 함수의 값을 최소값으로 해주는 그 m, 그 값을 선택해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그 주어진 온도에서의 마그네티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대강 그려보면, 내가 이제 m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f0는 m과 무관하니까 내가 이제 f 빼기 f0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이게 m의 짝수 차수만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좌우 대칭하는 함수이고, 그래서 이제 m이 양수만 그리면 되는데, 아무튼 온도가 높을 때에는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런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t가 tc보다 낮아지면 이제 이 m제곱 앞에 개수가 음수니까 m이 작을 때 위로 볼록인 영역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로 볼록인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고, 물론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면 그 위로 볼록인 영역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각 온도마다 온도가 아주 높을 땐 이게 평형 상태,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이게 평형 상태, 온도가 더 낮아지면 이게 평형 상태. 물론 이제 좌우 대칭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온도의 함수로 오더 파라미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여기다 그릴까요? 온도의 함수로, 그걸 이제 스폰테이너스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값을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래프를 얻는 거죠. 어떤 이제 임계 온도가 존재해서, 저 임계 온도라고 하는 것은 m 제곱항의 개수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그 영역, 그 지점, 그 지점에서부터 0이 아닌 오더 파라미터가 생기는, 자, 이런 상전이를 저런 이제 란다우의 FIFO theory가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오더 파라미터만 생각을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여러 가지 물리량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오더 파라미터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높을 때는 0이었다가, 자석의 예를 들면 자성이 하나도 없다가, 온도가 딱 TC가 되면 자성이 이제 막 생길랑 말랑하고 있다가, 온도가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자성이 조금 생기고, 온도가 더 내려가면 자성의 세기가 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변하죠. 이렇게 어떤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스폰테이너스 시메트리 브레이킹 때문에 상전이가 일어나는데, 그 상전이의 결과로 오더 파라미터가 0이었던 것이 0이 아니게 되는데, 단 여기서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요즘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상전이를 특별히 continuous transition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continuous라는 말은 이제 오더 파라미터가 연속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히스토리컬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를 세컨드 오더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오더는 질서, 무질서의 그 오더가 아니라 뭐 방정식의 차수 그런 1차항, 2차항 그때 그 오더예요. 2차 상전이 혹은 이제 연속 상전이라고 불러요. 요즘엔 이제 그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잘 기술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컨티뉴어스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고 좀 이론적인 이유에서 이제 세컨드 트랜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first order transition이죠. 따라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5-4 theory랑 이제 다른 상전이 미케니즘을 란다우 이론을 통해서 이해할 텐데, first order인데 second order transition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오더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더 파라미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변해. 0이었다가 0이 아니게 되는데 갑자기 점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연속 상전이 이제 상대되는 개념으로 불연속 상전이 discontinuous transition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5-4 theory를 이제 열심히 리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금방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간이 좀 작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이 5-4 theory와 달리, 이 first order transition을 기술하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는 모양이 거의 비슷하지만 M4승의 개수가 음수인 그런 이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M4승이 이게 음수면 내가 얘 그래프를 그리면 m이 무한대로 커질 때 프리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죠. 그건 스테이블하지가 않은 거죠. m 값이 무한대가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 이론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주려면 여기 그 다음 차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 차수 중에 대칭성이 허용하는 것은 6승이죠. 6분의 1 A6 M4승. 이거는 5-6 theory라고 불러도 좋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4승항의 개수가 음수이다. 그래서 음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이제 갖다 썼고요. 그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A4는, 그 다음에 A6는 다 이제 양수.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에요. 그럼 저 M4승 앞의 개수가 음수가 됐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우선 정성적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온도에서 진짜 M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저 프리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M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성적으로 보기 위해서 M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M의 그래프를. 일단 온도가 높을 때 생각해보면은 M이 아주 작을 때는 얘가 이기는 거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 그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근데 M이 조금 커지면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해지고, 그럼 이제 위로 볼록인 영역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다가 M이 진짜 더 커지면 그럼 얘가 이기니까 다시 또 아래로 볼록인 그런 함수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이 대략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인 영역이 생겼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게 좌우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요 영역은 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아래로 볼록, 요 영역은 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위로 볼록, 요 영역은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은 이 전체 영역은 이제 얘 때문에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 항이 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온도가 좀 더 낮아져서 이게 여전히 양수이지만 조금 더 낮아진 경우 생각해보면 이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겠죠. 전체적인 모양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온도가 조금 더 충분히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이 될 때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이제 여기 날개 죽지가 하나 뚝 나왔는데 이 날개 죽지가 아래로 처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m 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되는 지경이 되면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프를 좀 성의 있게 그려야 되겠네요. 너무. 자, 온도가 조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다 골라내면, 온도가 제일 높을 때는 여기였다가, 온도가 이제 요 터치하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두 군데가 생기죠. M 값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더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평형 상태 M이 되고,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가 평형 상태 온도 M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특정한 온도일 때 M 값이 여기였다가 여기로 점프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온도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spontaneous magnetization 온도의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전히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에는 M이 다 0이었다가 여기 어떤 이상한 이제 온도가 생기는 거죠. 이 이상한 온도는 M 제곱항의 개수가 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예요. 근데 그걸 TC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물론 얘는 저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얘는 TC보다 큰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 M 값이 갑자기 위로 점프를 당하는 거죠. 점프를 하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상전이가 일어나는 spontaneous symmetry breaking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오더 파라미터가 불연속적으로 변하죠. 불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전이를 discontinuous 상전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또 다른 어떤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얘를 first order transi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란다우 티어리로 다양한 상전이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성체의 경우는 스핀 업다운 시메트리 때문에 이제 M의 짝수 차수만 있어야 하는데, 자성체가 아닌 경우에도 이제 란다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M의 홀수 차수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더 이제 복잡한 그러한 상전이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성적인 이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배우는 거, 이쪽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필기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좁아졌네요.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성적인 이해를 했는데 좀 정량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상전이가 언제 일어날까?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를 만약에 구하시오. 자, TC 프라임을 계산해 봅시다. 상전이가 일어나는 이 온도는 내가 이제 6차 함수를 잘 다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상수항은 중요하지 않고 제곱, 4제곱, 6차 함수. 근데 사실 이제 6차 함수지만 이게 제곱항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차 함수라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TC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 순간이죠. 이렇게 생기는 그 순간이야. 그럼 이 순간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근이 생기는데, 이 근이
없다가 생겼는데 중군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부터, 물론 프리에너지 미니멈이란 조건으로부터, 그럼 이제 프리에너지를 미분해서 그것의 근을 따져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접하고 있잖아요. 여기랑 자, 따라서 자, 내가 이제 이 템퍼러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FMT가 F0다. 그러니까 M이 0일 때랑 이 프리에너지가 같다. 요것이 중군을 갖는 거죠. 자, 그 조건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그럼 이제 FMT가 F0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2분의 1 A에 이제 중군은 중군인데 M이 0이 아닌 곳에서, 자, 여기가 지금 중군이 이제 M이 0이 아닐 때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4분의 1 자, 그럼 이제 M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가 M 제곱을 다 약분할 수가 있고요. 약분 날라가고 여긴 2, 여기는 4제곱. 그럼 이제 얘는 M의 4차 방정식처럼 보지만 M 제곱의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X를 M 제곱이라고 이제 치환을 하면, 그러면은 6분의 1 A6 X 제곱 자, 요것이 중군을 갖는 그런 조건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중군은 언제 가져요? 얘가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그것으로부터 4분의 A4의 제곱 이퀄 4배의 6분의 1 A6 2분의 1 A.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그 t를 구할 수 있네. t를 구했네. 자, t가 얼마예요? 여기 좀 미리 정리를 해 놓을까요? 자, 얘는 3분의 A6 자, 이렇게 되고, 따라서 TC 프라임은 TC 더하기 16분의 3의 AA6 A4 제곱. 그럼 얘는 이제 진짜 TC보다 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온도가 이제 first order phase transition 일어나는 온도고, 그럼 그때 M 값이 0에서 어디로 점프하냐? 그럼 이걸 이제 대입해서 이 값을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그때 M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X 값을. 그렇죠. 자, 이 란다우 이론은 이제 상전이를 이해하는 아주 정성적인,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론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이제 민필드 이론과 마찬가지로. 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엑서사이즈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A4가 0이었다. 자, A4가 양수였으면 second order phase transition 혹은 continuous phase transition. 그 다음에 A4가 음수였으면, 그러면 정확히는 M4승의 개수가 음수였으면 first order phase transition이 된다.
지금 이제 보였고요. 그럼 과연 M 4승이 0이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여기서도 이제 과연 상전이가 있을 것인가? 상전이가 있나?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럼 만약에 상전이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 상전이의 온도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크리티컬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다른 거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어려우니까 스폰테이너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상전이가 존재하고 크리티컬 템퍼러처 내가 알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얘도 역시 어떤 비해석적인 그런 온도 의존성을 보일 텐데 이제 그때의 이 베타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해보십시오. 5-4 티어리에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할 수 있고 물론 뭐 더 관심 있는 학생은 이제 이 susceptibility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때 크리티컬 익스포넌트가 얼마가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기타 등등을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